요새 뉴스에 영끌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되게 많네요.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뤘는데 이자 부담 때문에 죽겠다라고 영끌족들이 이야기한답니다. 근데 저는 그 영끌족들이 많이 혼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애시당초 영끌을 왜 했냐고요. 영끌을 영까지 끌어모았다라는 그 말 자체가 이제 무리하게 빚을 졌다라는 의미인데, 왜 그렇게 무리를 했냐라는 거죠. 무리를 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좀 자신이 이 빚을 이용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향후에 오를 집값을 기대하고 무리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을 살 때부터 무리였는데, 그 무리함이 이자가 이제 2배, 3배 오르다 보니 이 무리했다라고 하는 그 부담의 크기가 너무 커져서 지금은 답이 없는 거예요. 예, 극단적인 이 상황까지 내몰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예, 사실상 예, 경매 처분 당할래, 아니면 왕창 깎아서 금매로 예, 해결할래, 아니면 진짜로 그 살고 있던 집을 다른 누군가에게 월세든 예, 전세든 주고 자신의 부모의 집으로 가든, 아니면 저 외곽으로 옮겨서 정말로 현재 이제 빚을 갚을 수 있는 구조로 극단적으로 이렇게 대체를 할래, 뭐 이런 결정들이 그네들에게 요구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 참 결정하기 어려운 것들이, 주식은 내가 주식을 10,000원 주고 샀지만 지금 주가가 7,000원이면 7,000원이라도 팔아서 3,000원 손해보고 손절 매매를 할 수 있죠. 근데 부동산은요, 부동산이 제일 쉽지 않죠. 내가 5억 주고 샀는데 이걸 4억에 판다고 곧바로 거래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매수자가 있어야 되는 거죠. 5억짜리 집이었는데 자기가 살 때는 5억을 주고 샀는데 지금 시세가 4억이다. 그래서 4억에 내놨는데 사람들이 그 4억조차도 비싸다라고 생각하고 거래를 안 하면 답이 없는 겁니다. 거래가 될 때까지 최대한 가격을 내려야 되는데, 내린다고 해서 마냥 답이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꽤 우려스러운 거죠. 꽤 충격적인 상황들이 계속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이 지금이다라고 생각하고 움직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참 수월하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려운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 이런 처지에 우리가 놓여 있다라는 걸 이제 조금씩 알아가는 거죠. 애시당초 영끌을 너무 과도하게 한 겁니다. 원래 집값이라는 게 아니라 2015년, 2016년에 5억 하던 게 6억 하던 게 순식간에 집값이 20억까지 올랐단 말이에요. 물론 이 영끌하는 사람들은 5억짜리, 6억짜리가 15억 되는 걸 보고 15억이네, 더 오른다고, 25억, 30억도 된다고, 그래 지금이야 이러면서 15억짜리를 10억 대출 받고 자기 돈 5억 집어넣고 산 거예요. 10억을 대출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15억짜리가 25억까지 올라갔다가 20억 되고 18억 되고 지금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금융권에서는 대출 이자를 2% 주던 걸 지금 5%, 5.5%, 6%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그러니 더더욱더 답이 없는 겁니다. 미치는 거죠. 저도 최근에 이제 대출 관련해서 이제 알아보겠다라고 이제 금융권 확인해 봤더니 대출 이자가 되게 많이 올랐더라고요. 대출 이자가. 아니, 납득하기 어려운 거는 대출 이자 구간이요, 4%에서 6%예요. 그러면 저는 신용 점수가 1000점이거든요. 그리고 빚도 없고 대려 예금이 있고 적금이 있고, 근데도 대출 이자가 저는 4에서 6%면 제가 그래도 4%에 해당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확인해 보니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참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놀랍더라는 겁니다. 좀 황당하기도 하고 좀 그랬다라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지내야 될지에 대한 고민, 생각들이 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부지런히 무던히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하게 되죠. 영끌들이 힘들어한다 라는 뉴스가 계속 터져 나오는 걸로 봐서는 영끌족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대거 경매로 나오고 있구나, 그리고
그들이 감당 못해서 급매로 집을 많이 내놓으려 하는구나.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집을 살 생각들이 없구나. 아니, 대출이 그만큼 안 나와서 집을 못 사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는 겁니다. 참으로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걱정스러울 겁니다. 어떻게 좀 해결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잘 따져봐야 되는 거죠. 잘 생각해야 되는 거죠.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가 참 녹록지 않다라는 거,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더더욱더 드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시간이 좀 더 지나도 쉽사리 대출 이자가 확 내려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최소한 3년 이상 시간이 걸린다고 하는데요. 잘 따져봐야 되겠죠.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결국 무리하게 빚을 지면 그로 인한 충격은 그 대출자들이 다 안게 된다라는 거.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렇게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결정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치러야 된다라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네 시대 많은 것들이 더 어렵고 더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빚을 무리하게 진다라는 건 더욱더 삶을 얻지 못할 되게 큰 충격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조심하고 지내야 되겠습니다. 살아가는 거 절대로 만만하지 않다라는 거 명심해야 되는 거죠. 왜 우습게 생각하고 왜 만만하게 생각하고 살아갔냐라는 겁니다. 살아갔냐라는 거. 정신 차리고 좀 더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삶이 나아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돈 모아서 대출부터 갚아야죠. 빚부터 먼저 갚는 걸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그렇게 지내야 길이 열릴 것 같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참으로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여행을 바래서는 안 된다. 함부로 쉽게 세상을 만만하게 생각하고 내가 세상을 이겨먹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이들이 이 세상을 이겨먹으려 하고 사는 걸 우습게 생각하고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랬던 이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빚만큼 무서운 게 없다. 함부로 빚을 지려 하지 말자.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빚을 지되 그 빚을 하루라도 빨리 갚기 위해서 애쓰는 게 제일 현명한 모습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참 사는 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신 차리고 좀 더 대비하고 좀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